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실험은 옴의 법칙 I는 R분의 V에 대한 실험입니다. 참고로 이 실험은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저항 R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실험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실험은 결국 저항에 전원을 연결하였을 때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항을 쓸 것인지와 어떤 전원을 쓸 것인지를 볼 텐데, 먼저 이 니크롬 선판을 볼게요. 저번에 저항을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이 니크롬선 저항은 길이에 따라서 저항값이 일정하게 변해요. 자, 이 장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볼록한 부분 있죠. 이 볼록한 부분은 전선을, 그러니까 집게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했다. 자, 전선을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뜻인데, 이때 저항의 세기가 여기 얼마라고 적혀 있냐면 15ohm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길이를 2배로 증가시킬 때,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이거예요. 전류가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 흐른다. 저항의 길이가 2배가 됐죠. 그때 저항값이 얼마다? 20ohm. 자, 이해가 빠른 친구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니크롬선의 저항값은 길이에 비례한다. 즉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값이 2배가 된다.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전압 크기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저항을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 저항을 어떻게 쓰면 되겠다? 꼽는 위치에 따라서 저항값을 바꾸면서 실험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건 전원장치, 즉 전압을 공급해주는 장치를 뭘 쓸 건데, 2개로 준비했다, 맞죠? 먼저 저번에 보여줬던 전원장치, 그리고 건전지. 자, 이걸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장치를 쓰는 걸 추천하죠. 왜냐면 이 전압값을 일정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험의 정확도를 위해선 이 장치가 더 좋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건전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건전지를 가지고 어떻게 전압값을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건전지를 가지고 전압값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건전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압값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있죠? 1.5V예요. 그런데 1.5V를 가지고 우리가 직렬, 병렬을 통해 이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걸 보여줄 텐데, 먼저 이 케이스 보이나요? 이 케이스는 전기로 만들 때 이 건전지가 직렬과 병렬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냥 도구예요. 자, 먼저 이 케이스를 나란하게 꼽았을 때, 직선으로 꼽았을 때를 우리가 직렬이라고 볼 수 있고, 양옆으로 붙인 게 병렬이에요. 자, 회로를 그린다면 이것처럼 나란한 거, 이게 직렬, 이것처럼 양옆으로 나란한 게 병렬이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이 1.5V의 전압은 직렬인 경우에 더하기가 돼요. 얼마가 될까요? 3V. 즉 이 건전지를 갖고 지금 우리가 3V의 전압을 만들었고, 이 병렬은 1.5 더하기 1.5가 1.5예요. 자, 여기서 직렬 병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 일단 여러분 이번 실험을 통해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이 직렬 연결을 통하여 전압의 크기를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회로도 보이죠? 이 회로도는 건전지 하나와 니크롬선 저항을 연결한 회로도고, 그걸 가지고 만든 회로예요. 자, 우리 실험은 뭐냐면 결국 이 저항,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뭐하라? 측정해서 비교하라 해요.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전압계를 연결하고 어디에 전류계를 연결해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회로도에 그려보면 되겠죠. 먼저 전류계는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어디에 연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연결해도 되고 여기에도 되고. 자, 이제 전압계를 연결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전압은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회로도와 맞게끔 지금부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회로를 구성했는데, 여기 이제 플러스 극에서부터 출발해서 전류계 저항의 직렬 연결, 전압계의 병렬 연결이 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플러스 나가서 플러스로 들어가고 쭉 이어진 상태에서 돌아오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 전압계의 값이 얼마죠? 자, 읽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려놓은 다른 자료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눈금 3V 되어 있는 눈금을 읽었을 때 지름값은 1.2 정도 나옵니다. 1.2V 정도. 전류의 세기는 자, 500mA의 눈금을 읽으면 약 90mA쯤 나오겠죠. 자, 이 실험은 저항의 값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전압값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항의 길이는 그대로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그 상태에서 이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면서 양을 공급하는 전압을 바꾸면서 한번 실험을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건전지의 직렬 연결을 통하여 공급 전압을 3V까지 올린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저항값은 2.2V 전압값은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얼마죠? 160쯤 되겠죠. 160mA. 자, 이번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건전지를 하나 더 늘려서 해볼게요. 자, 공급 전압을 4.5V로 늘렸죠. 이때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죠. 이번엔 15V에 연결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단자가. 그럼 이때 측정되는 값은 어디를 보고 읽어야 한다? 0에서 15V 읽으면 되고 3V가 나오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200mA를 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값을 측정했고 이걸 가지고 한번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측정 전압이 1.2V일 때 90mA, 2.2V일 때 160mA, 3V일 때 200mA. 저번 시간에 했던 V와 I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자,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전류와 전압은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전압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저 저항값을 변화시킬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실험은 전압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의 저항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미리 얘기할 건 이 실험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지금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저항값이 바뀔 때마다 일정하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실험은 정확도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저항이 커질 때 전류가 변화되는 정도만 측정을 해볼 테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항이 10옴,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다? 210이에요.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저항이 10옴일 때 210mA가 측정이 됐죠. 이제 저항값을 바꿔볼게요. 저항값을 25에 연결했다. 맞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자, 20옴일 때는 140mA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30옴. 이때 흐르는 전류는 110 정도 되겠죠. 자, 30옴일 때는 110mA.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40에 연결했습니다. 45옴일 때는 얼마가 되죠? 한 80.
자, 이번엔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실험에서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관계만 볼 텐데, 어떤 관계가 보이죠? 저항이 커질수록 전류의 값이 작아지죠.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정확하게 이 전류와 저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럼 실험을 정리하고 이제 오늘 한 걸 갖고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할 때 전류는 어떻게 되었다? 증가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사실 우리가 이번 실험에 힘들었던 건 이 전압을 일정하게 하면서 이 저항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만약 전압이 일정하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정확하게 이때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례, 둘은 비례, 둘은 반비례라서 이러한 식 I는 R분의 V가 나오는 거고, 오늘 한 실험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아까 건전지를 썼죠. 건전지 대신에 전원 장치를 사용하면 훨씬 더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오늘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이 질문이 궁금하지 않은 친구들은 아까 그 실험에서 끝내고 영상을 꺼도 됩니다. 자, 궁금한 친구들은 같이 해볼게요. 질문: 건전지는 3V, 그런데 니크롬선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2V다. 왜 다를까?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 회로 문제를 좀 푼 친구들이에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만약에 건전지가 3V를 공급하죠. 그러면 이 저항에서 쓰는 전압은 3V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험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2.2V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공급한 만큼 공급한 만큼의 전압을 저항에서 걸린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다른 이유는 뭘까? 다른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전기회로 문제에 있는 이 전기회선 있죠. 전기선은 우리가 저항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집게 전선은 미세하지만 작은 저항이 있고, 그리고 이 건전지 내에도 미세하지만 작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라고 하죠. 이 둘에서도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실험에 측정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2.2V인 이유는 얘네들에게 걸린 전압 0.8을 더하면 3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실험과 우리가 문제에서 푸는 회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한 친구들에게는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